여러분, 밥 먹고 왔습니다. 네. 항상 뭐, 이렇게, 동영상을 놓고 하다 보면, 우리 딸이나 또는 집사람이 밥 먹으러 가고, 또 밥을 먹다 보면 또,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막걸리도 한잔 하게 되고요. 막걸리를 한잔 하다 보면, 그냥 자게 되죠. 그래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총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전체적인 근육들을 좀 열거해 보았고, 그리고 등심에, 여러 근육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겹쳐져서 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라서 먹는 거다. 이렇게 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어떤 근육을 봐야 되나. 이제 위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표가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익스트린틱, 슈퍼피셜 백머슬, 그 다음에 이제 슈퍼피셜 레이어 중에, 그리고 이제 트라페치우스 머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트린직이 있고 이제 인트린직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팔을 붙이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제일 먼저 이 트라페치우스 머슬이라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을 얘기합니다. 요 부분, 여기에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가장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익스트린직 머슬 중에서도 슈퍼피셜 중에서도 가장 슈퍼피셜이다. 가장 바깥쪽에 있다. 이런 거죠. 가장 껍질 쪽에 있다. 등의 껍질, 피부 바로 밑에 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마른 목골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 네모 형태의 근육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에 나타나나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에 이게 색깔이 변한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한 판 정도 돼서 이렇게 뭐 이 마른 모도 아니고 좀 제 눈에는 좀 별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 소에 있어서는 바로 이게 사람이면 이제 소한테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죠. 소에 매치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옆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 위에 이 넓은 근육, 이 넓은 되게 이제 넓지만 이게 두껍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얇은 근육에 속하죠. 얇은 근육에 속하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부분인데, 이 트라페치우스 머슬은 우리말로 흔하게 이제 승모근이라고 부르게 되죠. 승모근. 그래서 이제 이게 스님이 모자다, 이런 뜻이 되는데,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말을 자꾸 바꾸는 추세니까, 이제 제가 이런 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싫어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이걸 갖다 이제 등세모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걸 등세모라고 해야 되는지, 네모라고 해야 되는지, 마름모라고 해야 되는지, 능령이라고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우리말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꾸 말만 늘어나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을 때는 그냥 전통적으로 부르던 말, 또는 그냥 영어 원어에 충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라페치우스다 이런 게 이제 이우스 이렇게 들으니까 원래 원형이 있고 거기에 이제 변형형이죠. 코리아 그러면 코리아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거죠. 뭐 유럽 그러면 유로파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 원어로 따지면 트라페차라는 게 이제 그리고어에서 히라보에서 나왔는데, 이거라는 건 어떤 탁자, 작은 테이블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탁자니까 결국 네모라는 걸, 이걸 네모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어에 따르면은 이게 세모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요즘에는 또 세모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원형을 찾아보니까 이게 원형은 이제 트라페지움이란 말에서 오리진이 되었는데, 이 뜻은 부등변 삼각형이 아닙니다. 사각형입니다. 여기도 사다리꼴, 또 능형골이나 능형이라는 게 마름모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다이아몬드 쉐입드 쿼드레터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사각이라든가 육각으로 표현하는데, 다이아몬드 쉐입이다. 그래서 사변형이다, 사변형이다. 이것도 네모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라페조이드라는 말도 쓰는데, 조이드라는 건 뭐 닮은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게 트라페자를 여기만 나왔죠. 트라페자, 탁자를 닮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탁자형. 결국 그 말에 전부 다 네모란 뜻이에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트라페지우스, 트라페지움, 트라페차, 트라페조이드, 다 전부 다 네모라, 이 말이에요. 다 네모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게 그걸 굳이 너가 바꾼다면서 이게 세모라고 바꾼 건 또 뭐야? 예? 원어에 충실해서 번역을 하든가, 아니면 꼭 진짜 정말 우리식으로만 한다고 그래서 우리말, 고운말, 그거는 국수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말씀드렸나요? 주변 국가랑 한문으로도 통하지가 않고, 또 우리가 남북한이 같은 민족인데 통일이 되면 또 북한말 다르고 한국말 다르고,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말 가지고 말장난을 해? 이게 바로 말장난이죠.
그리고 이제 후학들은 더 배우기가 어렵고, 말이 서로가 다르고, 인치가 다르고, 센치가 다르고, 누구는 내로남불이죠. 아니면 누구는 볼 때는 돋보기로 보고, 누가 볼 때는, 뭐 선글라스 끼고 보고, 선글라스도 무슨 색깔 끼고 보고, 이런 식에는 전혀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량형 통일하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그거는 하나로 만들어 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 킬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거, 메타폼 쓰는 거, 그건 다 찬성을 하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걸 59제곱미터, 뭐, 이건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말을 자꾸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개혁을 한다. 그러지만, 그게 말장난이고, 이게 순서 편집을 바꾼 거지. 요즘에 보면 무슨 고등학생들 교과 과정을 보게 되면요. 도무지 이게 어디 갔었지? 옛날에 배웠던 수학2에 무슨 행렬이 어디 들어간 거야? 응? 미적분을 이걸 완전 갈라놔 버렸네.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편집인 거지. 새로운 개혁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뭐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딴 데 잠깐 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국 이게 네모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트라페치우스, 트라페차, 트라페지움, 트라페조이드. 다 네모입니다. 세모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면 트라페조이드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트라페조이드라는 건 네모를 닮은 이런 게 때문에 보면요. 여기도 보면 어큐트, 라이트, 옵티즈. 전부 다 사각형이죠. 여기도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렉탱글. 이게 이제 렉탱글이 이제 정말 사각형이고, 스퀘어. 그렇죠. 이게 정사각형. 이것도 나옵니다. 롬부스. 이런 것들. 전부 다 네모다. 네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라페치우스 머슬이라고 했을 때도 아마 이 라틴 이쪽 계열에서 처음에 원어를 정의할 때 네모나기 때문에 이거 네모형이다 이거죠. 이렇게 이걸 네모로 본 거죠. 이분들의 등 세모라고 한 이유도 알겠어요. 그분들은 요 반쪽만 봐가지고 세모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분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어떤 정의거나 무슨 그게 어떤 무슨 새로운 개혁이거나 이런 거 결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트라페지움 하면 또 생각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어디서 또 들었는데, 트라페치우스 머슬 말고도,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해박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생물학 쪽에 공부하신 분들, 그럴 때 그렇게 뭔가 외웠는데, 트라페치우스 이런 거 많았어. 그게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손목에 있었죠. 손목에서 요거랑 요거. 이제 요게 이제 카팔본인데, 카팔본이 여기가 한 10개 됐죠? 10개였나? 내가 저도 헷갈린데. 하여튼, 요 카팔본이 아주 고만고만한 조약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외우려고 그러지. 돌아버리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외워도 아래가지고 이름도 왜 이렇게 괴이한지. 자, 그런데, 괴이한 거잖아. 되풀이하는 거, 그거보다. 진짜 이 손목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트라페지움본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옆에 거로 가지고 트라페조이드라고 불렀어요. 아까 말씀드린 트라페지움, 트라페차, 네모에서 이건 네모 같은 이런 뜻이고, 이건 네모골, 네모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모든 네모 같은이든. 그놈이, 그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네모를 의미한다. 우리말로는 또 대능형근, 소능형근,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또 굳이 우리말로 바꾼다. 큰 마른 골, 이랬어요. 작은 마른 골. 근데, 차라리 골이라고 하지 마. 작은 마른 뼈라고 하던가. 그렇게 다 바꾸고 싶으면. 뭘 또 골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때 말씀드릴 때 근육할 때도 근자도 빼지, 우리 식으로 힘줄, 쇳줄?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말로 근육이란 말은 뭐라고 부르죠? 자, 어찌됐든, 우리 손목에도 이런 의미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라페조이드 머슬 같은 경우는, 트라페치우스 머슬 같은 경우는, 결국 네모를 의미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트라페치우스 머슬 할 때 이것도 흔하게 승모근이라고 불러요. 승모근 부르죠. 그리고 이제 바디빌딩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이게 어깨 위로 목 옆으로 불뚝 올라오는 근육이 있죠. 뒤에서 보면 확인하지만 앞면에서 정면에 봤을 때는 우리 빗장뼈 뒤에 불뚝 올라오는 근육. 그게 바로 이제 승모근인데, 승모근이라는 거는 어떻게 전부 다 이게 스님의 모자 같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문으로 써봐도 스님의 모자다 이런 뜻인데,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예, 스님, 중승, 그 다음 모자를 쓰기 때문에, 이게 스님 모자인데,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스님 모자랑 닮았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우기니까 그냥 그렇게 외우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어딜 봐서, 누가 봐서, 이게 스님이 이런 모자를 쓰고 다녀요?
정쾌히하군요. 승모근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스님들은 어떤 모자 쓰나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자 쓰시는 분들도 왕왕 있고요. 또 이런 모자도 많이 쓰시죠. 이런 모자도 겨울에. 또 이런 모자. 이런 모자. 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런 모자에 스님들이 쓰시는 모자라, 이게, 승모근하고는 전혀 말로 상통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트라페치우스 보스를 번역을 누가 했는가? 이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 번역을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은, 네모형 근육, 뭐 이런 식의, 네모골 근육,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야 될 텐데, 이게 갑자기 역시 말이지. 이렇게 스님의 모자 근육이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현재, 이게 스님 모자를 쓰는 거랑 전혀 다르잖아.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온 거?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더니요. 일본말로도 승모근이라고 하거든요. 승모근. 그래서 소우보긴, 소우보킨. 그래서 맞죠? 소우보킨. 일본말로도 이제 한문을 승모근을 갖다 이제 그분들 근육을 긴이라고 그러니까 소우보긴. 근데 우리 식으로 읽으면 승모근이에요. 근데 중국어를 보면은 사방근이라고 해놨어요. 경사진 방향으로 있다. 하하.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일본 쪽이나 중국 쪽에서 번역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어느 쪽을 받아들였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봤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거랑 또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승모판이라고 있죠. 심장에 보면. 그 닥터 피해줘. 너무 멀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거는 뭐 제가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아서. 승모근도 지금 스님 모자랑 전혀 안 닮았는데, 승모판도 막 굳이 우기더라고. 이게 승모판이 스님 모자랑 닮았다 이거야. 그래서 아니 어떤 스님이 이렇게 갈라진 판을 이런 모자 쓰고 다니냐고. 어느 나라 스님이 아니 내가 말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 나 이번에 좀 알아야 됐다 이게. 우리 여러분한테 내가 꼭 알려드리겠어요. 이거 알고 나서 저도 무릎을 딱 쳤습니다.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승모판, 이 승모근이 있고, 이렇게 트라페치우스 머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승모판이라고, 심장에서 많이 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이트럴 밸브라고 그러고, 여기도 보면 한문도 똑같아. 승모, 스님의 모자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 도대체 뭔가 어디서가, 도대체 어느 나라 스님이야? 어느 나라 스님이 이런 모자를 썼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내가 알기로는 스님이 이런 모자를 쓰는 양반도 없고,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이런 형태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스님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자, 그래서,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장법사 모자까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삼장법사 모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이런 승모근 모자라든가 승모판 모자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승모판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봤죠. 승모근은 아무리 쳐도 이게 접근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승모판을 좀 한번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했더니, 결국 승모판 한문으로 이렇게 쓰고, 그 이제 우리가 부르기를 마이트럴 밸브라고 흔히 많이 부르고, 또는 바이커스피드다, 이런 말을 썼는데, 바이커스피드. 바이라는 게 두 개라는 뜻이죠. 모노디 트리 이렇게 나갈 때처럼, 테트라 펜타 이렇게 나갈 때처럼, 바이라는 건 두 개다, D라든가 DI라든가, 또 BI 이런 뜻의 BI는 두 개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러니까 커스프라는 거는 뾰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바이커스피드라고 부를 때는 그걸 2000판이라고 불러요. 2000판. 두 개가 뾰족하다. 여기 한번 저기 영어 그대로죠. 두 개가 뾰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2000이다. 두 개가 뾰족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 옆에 있는 거 이거는 갖다가 우리는 트라이커스피드. 그래서 이거는 3000판이라고 부르게 되죠. 3000판.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걸 바이커스피드 밸브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바이커스피드라는 건 두 개가 뾰족하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 이제 치아 중에서 이제 그 4번, 5번 그러니까 몰라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정중앙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들을 갖다가 바이커스피드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세 번째 있는 캐나인, 송곳니 같은 경우는 이건 커스피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왜 바이커스피드냐면 여기 하나 뾰족, 여기 하나 뾰족. 여기 뼈쪽 하나 하죠? 여기 뼈쪽 하나 하죠. 그래서 두 개가 뾰족하다 이래서 바이커스피드라고 부르게 되고, 헤라인 같은 경우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크라운이 하나만 뾰족하다. 그래서 그냥 커스피드 이렇게 부르게 되죠. 캐나인을 다르게 부를 때. 그래서 여하튼 이거랑 다 일맥상통한다 이거지. 두 개가 뾰족하다. 근데 이게 어딜 봐서 두 개로 갈라져 있구만. 여기는 세 개로 갈라져 있는데 어디가 뾰족하냐고. 움푹하지. 두 개의 움푹판. 이런 식으로 번역해가지고, 어딜 봐서 뾰족하냐고.
어? 이걸 뒤집어서 봐야 됩니다. 위에서 보면요, 두 개가 오목파지예요. 절대 뾰족파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왜요? 이게 스님이 뾰족한 모자, 뾰족한 모자 쓰고 다닐 때. 그런 스님이 어딨어, 세상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는 마이트럴 밸브라고 하는데, 이게 마이트럴이 무슨 뜻인가? 뭔가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이트럴 밸브의 어원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마이트라에다가 AL이 붙은 거라 이거야. 마이터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걸 우리식으로 변하면 헤드밴드 터반이다. 헤드밴드 머리 그 밴드다 이 말이지. 근데 그게 설명이 되는 게 뭐라고 되냐면 톨캡 위드 투 포인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하. 그럼 여기서 뭔가 시작이 됐다. 두 개가 뾰족하다. 근데 톨캡이다. 두 개가 뾰족한 걸 갖고 있는 기다란 긴 모자다. 긴 모자. 아하, 두 개가 이렇게 뾰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긴 모자. 이런 모자가 있나? 이런 모자가 있을까?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걸 좀 내 생각해 봤어요. 두 개 뾰족한 모자를 쓰는 사람들이 누가 있지? 자, 그래서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동영상인데 아이고 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쪽에 이제 좌심실이 되죠. 여기가 이제 우심실이 되고.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세히 보세요. 여기 삼천판에는 끈이 하나, 둘, 세 개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뾰족한 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그래서 요 뾰족한 걸 보고 이제 코다 텐디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약간 두툼한 부분에 이제 파필러리 머슬이라고 그러는데 파필라 젖꼭지 같다 이런 뜻이죠. 어쨌든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코다 텐디네에 붙어가 있으니까 여기 이 끈을 세 군데를 잡아서 여기 꼭 잡고 있으니까 이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도 모양이 세 개가 뾰족한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 바이코스피드 밸브 같은 경우는 마이트로 밸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기 파필러 머리슬 두 개고요. 코다 텐디네도 두 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요 모양이 두 개가 뾰족한 듯이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도식화를 해보니까 이런 식의 왕관이 있다고 치면 왕관이라고 펴면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베개 있는 거 같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뾰족하다 이거지.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뾰족하죠. 아하. 그래서 삼천판이구나. 뒤집어서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오목판이었지. 움푹판. 그죠? 밑에서 보니까 이게 뾰족하게 보이네. 하하, 그러네. 그렇죠. 세상이라는 게 이쪽도 볼 줄 알고, 저쪽도 볼 줄 알아야지. 그래서 사람 눈이 두 개라고 그래요. 콧구멍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왜? 감각기관들은 항상 두 개씩 줬어요. 왜? 잘 보고, 잘 맞고, 잘 들으라고. 그리고 입은 하나 줬어. 말 조심하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쓰라고. 입을 가지고서 말도 할 수 있지만 밥도 먹게 입이 할 일이 많아. 뭐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일이 많아. 그래서, 왜 그걸 눈은 그냥 보는 일만 하잖아. 귀도 그냥 듣는 일만 하잖아. 그죠?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마이트럴 밸브 같은 경우는 요 왕까지 한번 날아와 보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두 개가 뾰족하죠? 하나, 두 개 뾰족. 그래서 2000판이다 이거지. 2000판. 아하, 그래.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스님의 모자가 되냐고. 두 개 뾰족한 톨캡이라는 게 어딨냐고. 스님들이 다 두 개 뾰족한 왕관 쓰고 다니는. 어딨지? 그러다가 그 마이트러를 찾아보니까, 마이트러요. 바로 이걸 말하더라고요. 승모판이라는 거는. 바로 이거야, 이거. 이렇게 생긴 모자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 뾰족하고, 여기 또 두 개 뾰족하고. 이런 모자 누가 썼더라? 아니, 무슨 동방정교라든가, 아니면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그 교황, 이쪽에, 그쪽에 이제 그분들, 어떻게, 추기경, 이런 분들, 교황, 이런 모자 쓰잖아. 이게 동방정교 쪽에서 아마 이런 거 쓰는 것 같고, 로마 카톨릭 쪽에서는 아마 이런 거 쓰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앞하고 뒤에가 뾰족해.
그래서 이 승모판이라고 번역을 한 거는요, 이 두 개가 뾰족한 모자를 쓴 것 같다. 그런데 이 소우볼킨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본말로. 근데 이게 아마 1774년, 그러니까 미국 독립하기 몇 년 전, 미국 독립 몇 년 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의학책을 하나 펴냈는데 해체신서라고 그 해체신서에서 이 번역을 할 때 이 마이트럴 베버를 갖다가 마이트럴 베버 뭐 이제 일본 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두 개가 뾰족한 모자 이 모자를 갖다가 그래서 번역할 때 뭐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보기에는 뭐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게 스님으로 보인 거야.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식으로 아니 한국야 동양으로 따지면 중이다. 스님이다, 멍크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중승자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일본 분들이. 그러니까 교황이나 이런 분들을 다 스님으로 본 거지. 가톨릭의 스님, 뭐 동방정교의 오르소독스의 스님. 이분들이 스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제 소우보킨이라고 승모판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식으로 이제 일본이 이제 먼저 번역을 했으니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그냥 스님의 모자 판때기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스님의 모자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해? 이게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게 교황하고 이런 분들의 모자입니다. 이 모자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본 분들이 이렇게 스님들이다. 그분들도 중으로 본 거지. 중으로 봐서 그분들이 모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게 또 이러니까 승모판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또 맨날 승모판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뭐 선학들께서는 우리 뭐 교수님이든 누구 근데 그분 선생님도 그 교수님도 이걸 알고 계셨는지 어쩐지 뭐 이미 돌아가셨겠지만 아니 그래도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해야 되잖아. 이게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말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승모판도 이게 사실은 차라리 2000판이라고 쓰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근데 2000판이나 바이컵 스피드란 말을 잘 안 쓰고 아이도 승모판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쓰잖아요. 마이트로 밸브를.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승모판까지는 왔습니다. 승모판은 왔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있었지? 승모근이 있었잖아. 그렇지. 승모근을 우리가 하다가 승모판은 넘어왔지. 근데 승모근은 아니 이게 뭐 교황 모자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뾰족 두 개 뾰족 모자하고 승모근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승모판은 해결이 됐어요, 그죠? 승모판은 해결이 됐어. 이걸 이 두 개가 뾰족한 걸 이게 교황의 두 개 뾰족한 모자로 해서 그러니까 승모판은 해결이 됐어. 스님의 모자가처럼 생겼다 이 말이지. 이게 스님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자 그다음에 승모근을 가야 되겠는데 승모근은 이거랑 전혀 다르잖아. 근데 그것도 스님의 모자야? 승모근도? 스님 모자가 뒤에 판에 있는 우리 승모근 트라페치우스 모습하고 뭐 닮았어?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그러다가. 이 승모근을, 생각해 보다가 승모근의 모양을 보니 이렇게 생겨 있는데, 그렇죠? 옆에 봐서 이렇게 전체로 보면 네모처럼 보이고 한쪽만 보게 되면 세모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뒤에 가서 어이구 누군지는 모르죠 저도. 근데 이분이 아주 이 승모근이 아주 멋있게 나와 있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목이 있는 데랑 이 어깨 위가 굉장히 불뚝 솟아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정면에서 보이게 되면 뒤에서 보면 아니 정면에서 보면 그렇게 보고 뒤에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인데 아주 여기 승모근이 잘 발달해 있어서 근데 이거랑 이 모자랑 무슨 상관이냐고. 여기서 또 제가 한번 좌절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 제가 누굽니까? 가르쳐 드려야죠. 그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 이제 스님들 중에서 스님이라기보다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뭡니까 카톨릭이나 뭐 이쪽에 보면 이렇게 뭐 고행을 하시고 뭐 이렇게 뭐 수도 생활 하시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잘 이해는 못하죠 그쪽 문화를. 근데 하여튼 뭐 수도원에 가서 평생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사시는 수도 생활 수도승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수도승들은 보통 이제 이런 옷을 입고 있죠. 이런 거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뭐 보셨을 거예요. 수도원 생활 수도사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일종의 후드티죠. 후드티라기보다 이게 후드니까 이게 뭔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승모근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승모근입니다. 승모판이 아니라. 예. 자, 승모근은
자, 근데 이분들도 어떻게 스님으로 봤다 이거지.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동양식으로, 아시아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게 스님으로 본 거. 이거 우리 불교나 이런 쪽의 스님하고는 전혀 다른데 봐야지. 근데 한분들은 그냥 중승자를 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후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뒤집어 쓰는데, 요거를 갖다 접으면, 이게, 그래, 모자 뒤로 간 거지. 그게 뭐가 어때서. 그게 뭐, 이게 자세히 보시라고. 이게 딱 승모근의 위치랑 일치하지 않아요? 여기랑. 후드 뒤로 접어놓은 거랑 똑같잖아. 요 부분을 움직이는 요 부분하고, 여기는 여기 승모근하고, 딱 위치랑 모양이 딱, 상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를 교황의 모자 이런 때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승모판이었지만, 승모근이라고 할 때 스님의 모자라고 했을 때의 그때의 승모는, 스님의 모자는 바로 이 후드를 말한다. 후드. 저 이거 알고도 정말, 정말 내가 이게 승모근과 승모판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도, 이제서야 이걸 알게 되는구나. 이 나이가 돼서야. 이게 사람은 계속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 스스로 많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이걸 승모근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저거는 승모판이라고 불렀고, 이걸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 스님들이 그런 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그러고, 아니, 스님의 근육이라니, 승모근은, 스님 모자의 근육이라니, 스님 모자에 무슨 근육이 달렸어? 네? 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곤지. 자, 그래서, 이게 일본식으로 이걸 또 승모근이라고 적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우보우킨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는 승모근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써왔다는 거 그러니까 써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본식 한자였어요. 그리고 그 뜻이 오원이 아마 이런 데서, 아마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오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요분들, 이제 수도사들이 입는 이분들이, 이게 보통 이태리라고 그러는데요. 이태리에서 수도승들이 이런 옷을 입고, 그런데, 이런 후드를 갖다가, 우리는 영어로는 후드지만, 이탈리아로 쓰게 되면요, 이걸 카푸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후드를. 그래서 이제 이런 색깔 옷을 입고, 뒤에다 이런 후드를 하고 있는 분들을 부를 때, 우리는 그걸 갖다가 카푸치노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 중에 카푸치노라는 뜻은, 이 커피 색깔이, 이 옷 색깔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카푸친, 이 후드 또는 이제 이런 식의 있는 수도승들의 일부 계파를 갖다가 이제 카푸친이라고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이 옷 색깔하고 이 커피 색깔하고 똑같다 그래서 카푸치노라고 했다는 겁니다. 카푸치노라고. 모카까지 좀 얘기할까요? 모카 커피까지? 모카는 어디 있게요? 나는 그 모카꽃에서 어떻게 나온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 모카 커피. 아이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딴 데 빠진다는 거지. 모카란 데는 도시 이름이고요. 자, 여기서 하고, 이제 딴 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야죠. 밥 먹고 합시다.